네, 정시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우리 정시를 얘기하려면 상향 지원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겁나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얘기만 여러분께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시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모르는 건 당연해요. 정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몇 개는 알고 계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안정권으로 하나 쓰시고 적정, 상향 이렇게 쓰시잖아요. 안정권을 정하는데 피해야 될 곳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정시 합격 예측에서 6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정도면 확률이 90% 이상 넘는다고 했고, 근데 점수를 너무 많이 남겨서 여러분이 대학을 실제로 갔더니 수석을 했어요. 이런 상황을 원치는 않죠. 우리 정시 원서 접수의 기본 목표는 꼴찌로 추합으로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일단 지금 안정권에 대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정인 줄 알고 썼는데 안정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각 대학의 하위 학과에 걸쳐서 합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대학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위 학과라고 생각했던 학과들의 합격컷은 실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 하위 학과라고 했지만 올해 입시 결과가 끝나고 나서 보면 중간까지 뛰어오른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을 할 때는 최하위 학과 두세 곳은 거르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두세 곳 정도 거르고 나머지 중하위 정도 쓰는 게 훨씬 더 안정권으로는 좋고요. 작년에 너무 폭락한 학과,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을 모두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폭락한 학과는 올해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시는 사인 그래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작년에 폭락한 학과를 올해 그 점수로 써도 안정권인 줄 알고 쓰면 살짝 놀라실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럼 상향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상향 지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뭐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일반적인 원칙 몇 가지, 여러분이 아무데나 막 상향 지원을 해놓고 기도하고 밤잠 설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확률이 높은 곳, 기본적으로 상향 지원을 할 때는 의외성이 있는 곳이 좋잖아요. 그래서 의외성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작년에 충원율이 극히 낮은 대학의 중간 정도 성적대의 학과, 이런 성적을 지원자들이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원하고 싶지 않겠죠? 지원하고 싶지 않으면 경쟁률이 떨어지고 여기에는 충분히 안정적인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곳이 입결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과나 계열 모집에서 학과 모집으로 모집 방법이 바뀐 이런 단위들도 뭔가 변경이 일어나면요, 위험성이 커져서 안정권을 찾는 고득점자들은 별로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설학과들은 경쟁률은 높지만 입결은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신설학과를 한번 상향으로 노려보시면 좋겠고, 모집 인원이 적은 곳이 의외성이 큽니다. 이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집 인원이 많은 곳을 우리는 안정 지원을 하잖아요. 반대로 모집 인원이 적은 곳은, 예를 들면 5명이 정원인 학과가 있다면 5등까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외성이 있고 추가 합격을 하면서 점수가 빡빡빡빡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높아질 가능성도 공존하죠. 네 번째는 직전 연도에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학과, 이런 학과들은 그 전해인 재작년까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대학 어디 가나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의 입결을 볼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많이 오른 학과는 올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거의 그렇게 됩니다. 상위권의 인기학과는 상향으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의 인기학과는 더 상위권의 하위학과랑 중복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합이 많이 돌죠. 추합이 많이 돈다는 건 하위권 학과의 경우에는 추합이 많이 돌아도 입결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상위권의 학과들은 추합이 많이 돌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걸 노리고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꼭 말을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 떨어진다 해도 여러분이 합격권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점수가 되어야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합격할 수 있겠죠. 상향 지원은 왠지 여기는 절대 쓰고 싶지 않은 곳, 이런 곳이 지원해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자체가 좀 막연한데요. 쓰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건 경쟁률이 엄청 높고 또 입결이 좀 폭발했거나 뭐 이런 학과들이겠죠. 그렇다고 해도 진학사 칸수로는 최소한 3칸 정도는 되어야 지원을 해보고 합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뚝심과 무모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공하면 뚝심인 거고 성공 못하면 무모함인 거죠. 여러분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상향 지원을 하라는 뜻은 아닌데, 상향 지원을 이왕 할 거라면 이런 곳을 열심히 찾아서 상향 지원을 하면 그냥 막 지르는 것보다는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걸을 건 거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이제 며칠을 계속 고르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과들을 눈여겨보시고 추려내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